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올해도 전국 지자체들이 역점 추진 시책으로 기업과 투자 유치를 첫손에 꼽고 있습니다. 저마다 입지와 접근성, 세제 혜택 같은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유치한 LNF, SK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침체된 대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1000에서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학생들의 연탄 나눔 봉사 현장 소개합니다. 1월 4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145km 지점에서 교통량 더해져 밀리는 모습이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통과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하자마자 추돌 사고 발생해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통행하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반월당 내거리에서 봉산육거리 방향 반월당 내거리 500m 지난 지점에서 가장자리 차로 시내버스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산격청사 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한편 절기 소환을 앞두고 찬 공기가 가득해졌는데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낮아져 춥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고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1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세수 부족으로 올해 대구시 예산이 25년 만에 줄어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남구청이 올 상반기 6천만 원을 들여 신안군에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 낭비 논란이 있는 모습입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전남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명예섬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신안군은 2020년부터 바다나 섬이 없는 지자체에 이른바 명예섬을 지정해 상호 교류를 확장해오고 있는데요. 남구에는 추포도라는 섬을 연결해둔 상태입니다. 남구청은 이 추포도로 들어가는 다리나 섬 안에 있는 해수욕장에 남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걸 우선 검토 중인데요. 이 해수욕장은 연간 방문객이 10,000명이 채 되지 않고 다리 역시 교통량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필수 사업조차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올해 대구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400억 원 정도 줄었고요. 특히 남구는 최근 수년 동안 재정 자립도가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낮아서 다른 현안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사업이 영호남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조형물 설치 같은 사업이 이제는 말하자면 철이 지난 방식이고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위치는 물론이고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 보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산하기관과 관계기관에 고교 동기를 잇따라 채용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미술관장으로 확정 공고된 노중기 작가는 홍 시장과 영남고 동기로 지난해 5월에서 8월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지역작가 조명전에서 홍 시장 초상화를 전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교통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대구 메트로 환경 사장에는 지난달에 변태현 사장이 취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변 사장 역시 홍 시장이 고교 동기입니다. 대구 경실련도 어제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는데요.
특히 노중기 관장이 전시 기획이나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와 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이 자질과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대구시의회가 이번 채용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제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대구미술관장 자리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다가 의식을 잃는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대구 달성군 한 목욕탕에서 70대 후반 남성이 온탕 안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다른 이용객들에게 발견돼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앞서 같은 달 19일에도 경산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80대 남성이 마찬가지로 온탕 안에서 쓰러졌는데 때마침 목욕탕을 찾은 의용소방대원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욕탕은 원래 낙상 우려도 있고 실내외 기온차가 큰 겨울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목욕업계에서는 알려진 사고가 소수고 유사한 사고가 거의 매달 발생하다시피 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네, 어르신들 혼자 목욕하는 게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입욕객들에게는 보호자 동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이 지원 방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중증 돌봄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사가 지원되는데 가사 업무가 주 업무고 목욕탕 동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목욕탕을 찾은 어르신들을 보호자가 없다고 되돌려 보내기도 곤란해하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저출생 여파로 올해 대구 경북 초등학생 수가 5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구시와 경북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경북 올해 초등학교 취약 아동 수는 33,500여 명으로 5년 전 45,600여 명에 비해서 26.5%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대구가 23%, 경북이 30% 정도씩 줄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5% 정도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감소세가 더욱 뚜렷합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이 정도면 몇 년 후는 더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부소방서 1구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22년차 소방관 문교범이라고 합니다. 소방서에는 크게 화재, 구조, 구급 업무로 나뉘는데 저는 현재 구조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던 SUV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노부부가 탈출하지 못한 상태였고 날씨도 너무 추워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함께 여행을 했던 친구들이 모두 이제 경험이 많은 구조대원들이라 알아서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서 어렵지 않게 구조를 하게 되어서 강원 소방 직원분들에게 인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직업상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시민분들 보면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좀 낙후된 지역인지 독거인 분들 고독사가 좀 많아요. 집에 또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어머님이 계셔서인지 그런 사건을 보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이 좀 많아지죠. 저는 다른 특별한 목표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 모두 이제 안전사고 없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곁에는 항상 우리 119 소방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불편한 점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도 지자체들 간의 총성 없는 전쟁, 투자 유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의 투자 유치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난 연말에 아주 희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지방투자 촉진사업 지자체 평가를 했는데 대구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또 마침 지난달 27일에도 굵직한 투자 협약이 하나 있었는데 인터엑스라는 업체가 이제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엑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사를 울산에서 대구로 이전하는데 447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해서 수성 알파시티에 본사와 자율 생산 데모 공장, 공동 연구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수성 알파시티가 처음에는 수성 의료지구라는 이름으로 의료 중심지로 키울 목적이었는데 이 15년 동안 개발이 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성 알파시티가 뭐냐라고 하면 야구장 있는 곳 뭐 이렇게 인식될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지식기반 산업시설과 도로용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삼성이 투자한 로봇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연구개발을 담당한 이 테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이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 12월에는 SK도 이 8천억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이 건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 블록체인 산업까지 이 ABB 이 생태계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지난해 수성 알파시티가 이 디지털 혁신지구로 또 지정을 하면서 이전 해올 기업에 대한 이 정부 지원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수성 알파시티에 170여 개에 달하는 그 정보통신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텍스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의 디지털 혁신진흥원, 뭐 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고 앞서 청 기자가 언급했던 그 ABB 육성 사업을 대구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는 앞으로도 미래가 아주 밝은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에 또 다른 이 소식이 있습니다. 롯데 복합 쇼핑몰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 5월에 착공하고 이 터파기만 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본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이 지역 입장에서는 좀 따가운 시선을 보냈거든요. 이 부동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는데 이 복합시설 쇼핑몰 한 곳을 신규 출점하는데 최소 수천억 원이 들다 보니 수성점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없다면 이 비업무 토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 강경한 목소리까지 있었는데 지난해 3월 홍준표 시장과 롯데쇼핑 대표가 신속 건립 추진을 위한 합의를 하면서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현재 지하층 이 공사 공정률이 50% 정도 되는데 올해 9월에는 골조 공사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 때 이제 허가 때보다 이제 연면적이 한 16,000여 제곱미터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2026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영업에 좀 시작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이제 롯데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이 지연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좀 강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홍 시장 취임 후에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행정 절차를 대구시가 대신해서 한 번에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7개 기관 25개 부서가 이 원스톱 투자 실무 지원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가 또 합심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좀 빠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뭐 규모도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에 역시나 시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게 이케아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뉴스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어요. 앞으로 그럼 이 동구 안심 뉴타운의 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2022년 7월에 안심 뉴타운 부지에 1,800억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했었는데 이케아 측이 작년 10월에 예정했던 부지 매매 계약 기한을 올해 말까지 또 지난해 말까지 이 두 차례 연장한 데 이어서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대구시는 유통상업지구에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 이 새로운 투자 유치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반드시 성사가 되는 건 아닌데 기업이 뭐 이케아처럼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그만인 건가요?
이게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제 투자 협약을 맺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건 일종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MOU를 맺었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책임을 진다 반드시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네.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협약을 맺었더라도 나중에 또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자체 또 기업의 여건이 바뀌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알려지진 않아서 그렇지 실제 뭐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꽤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사업이 대구시의 3조 원 태양광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인데 진전은 더딘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상황이 어떻죠? 네, 이 태양광 프로젝트 역시 2022년 12월에 대구시가 한화가 설립한 이 특수목적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3조 원 투자 유치로 이 대구에 있는 산업단지 지분과 또 이 검단동, 달성군 등 유일부지에 이 태양광 패널을 2025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이 구역마다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재 1호 기업인 대학원제가 공사를 끝냈지만 한국전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 가동을 또 못하고 있고요. 네. 이 기준 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31곳, 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도 180여 곳인데 이 계약 완료된 업체가 올해 공사를 시작해도 이 상반기 예상되는 용량은 목표치의 1% 수준입니다. 이 제안서를 낸 업체가 모두 사업을 해도 4% 정도 수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중요한 건 뭐 펀딩입니다. 이게 애초 협약 주체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이 펀딩을 담당하기로 했던 한화 자산운용이 이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면서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였거든요. 어찌됐든 대구시는 그 한화가 처음 제안했던 대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일단 1월 초에 금융약정을 통한 200억 원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그 대구 굴기의 소위 대구 굴기의 원년의 네. 개혁의 핵심 성과로 꼽은 게 바로 이제 1년 6개월 만에 8조 1천억 원 정도의 이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3조 원 정도 한 3분의 1 가량이 태양광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대구시가 일단 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올해 초의 상황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산업을 쭉 지켜보니까 공사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러 네. 여건들이 좀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시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민선 8기 출범하고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 투자가 8조 900억 원 된다고 아마 얘기를 해 드셨는데 여러 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서 계획대로 투자가 이어가져야 합니다. 전망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게 산업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 이 백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태양광 프로젝트가 이 8조 900억 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더딘 상황이고요. 다만 2차 전지 분야는 이 투자가 이 계획대로 좀 네,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LNF가 2조 5,500억 원을 이 추가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 LNF 상공장 인근에 55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새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1, 2 상공장과 함께 국가산단 산업용지의 14.4%를 차지하게 됐는데 LNF 구지 상공장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11일로 단축해서 이 기업의 입주 일정을 1년 정도 앞당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국가산단의 배터리 핵심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을 4월에 착공을 합니다. 네.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안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2026년까지 사용 후 배터리 시험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맞춤 인력을 양성해서 2차 전지 산업의 전주기 성장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또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전환시키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사업 분야 덕분에 대구가 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시민분들도 많은데요. 이 투자 유치에는 플러스 전략으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 네. 이렇게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라고 했을 때 이 대구시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긍정적일 수 있는데 네.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럼 세제 혜택을 다 주고 나면 대구시에서 얻는 거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구시가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2015년에 IMF가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의 낙수 효과는 틀렸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가치의 가치 대구시가 시민들과 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뭐 기업 유치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였거든요. 대구시가 앞서도 좀 잠시 언급했지만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이 정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기업의 실제 좀 좋은 평가도 받고 네. 있습니다. 뭐 현재 크게 부족할 건 없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제 좀 집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가 이제 집중해서 융성할 그런 산업들에 그래서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백화점식보다는 전문점식으로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겨울 대구의 연탄 사용 가구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지역의 곳곳에서 연탄 구입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나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대구 상서고등학교 학생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과 함께 달서구에서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연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운 날씨에도 팔을 걷어붙이며 열심히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연탄 봉사관에 먼저 주의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그다음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연탄 하나 무게가 3.65kg입니다.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무거우실 거예요. 하다 보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쌓지 마시고 한 층 한 층 쌓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생각보다 무거운데? 몇 개 남았어? 10개. 10개 남았다고? 김나무라고 합니다. 처음 옮겨봤는데 생각보다 좀 무겁고 그렇더라고요. 연탄을 사용하고 계시는 가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이제 처음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시작으로 인해 남을 돕는 삶을 이제 좀 더 나아가보자 이런 거 해보고 싶네요. 상서고등학교 전교 부회장 김민서입니다. 연탄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군특 선배들이랑 학생회랑 다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니까 다 같이 참여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상서고등학교 학생회장 윤성민입니다. 학교 행사인데요. 그런 거에서 나온 수익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연탄을 직접 나눠드리는 봉사를 주관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네, 연탄 봉사도 기회가 되면 계속 하고 싶고 기회만 된다면 연탄 봉사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부분의 이제 봉사들을 많이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주 학생들이 뿌듯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부 대상자는 대부분 연탄 구입마저 어려운 분들인데요. 2010년 기준 한 장당 500원이었던 연탄 가격이 10년 만에 850원으로 상승하면서 이분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연탄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데요. 연탄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달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는 지금 80입니다. 기초수급 따라서 연탄 이거 막 푹푹 떼고 이러지도 못해요. 예, 연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하루 석장석 때만 이 한 달 때만 푹푹 꼽아줘요. 그래도 학생들이 너무 고맙지 저리 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봉사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1년에 떼려고 하면 한 1000장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1000장도 넘게 떼지만은 그래도 여름에도 비가 오고 이러면은 방이 꿉꿉하면 떼야 되거든요. 그런게 연탄이 떨어지면은 좀 불안하다가 원래는 봉사가 많이 안 돌아요. 예, 너무 어려워. 오늘 봉사 처음이라요. 예, 많이 좀 이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지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고맙고 일이 이제 나라가 다 사니까 이제 없는 사람 해줘야 고맙지요.
도움 많이 되지요. 연탄 한 300장쯤 넣고 겨울 걱정 없었죠. 예, 학생들이 이래 봉사활동 하기에 고맙지요. 이 사람들이 이래 젊을 때 봉사하면 나이 많아서도 봉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이 들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따뜻하게 때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연탄 봉사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대구 연탄은행 등의 단체에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고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만으로도 도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김정수 간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가구당 보통 봉사를 할 때 300장 정도 지원이 됩니다. 300장을 쓰는 시기 자체는 집마다 조금 다르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좀 어르신들이 아껴 떼서 한 달 더 버티는 분들은 한 달 조금 더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후원금을 연탄 봉사에 참여하실 만큼 저희한테 내시고요. 그 내신 후원금으로 연탄을 이제 구입하셔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탄이 올해 850원이고요. 경북은 900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 300장 정도에 25만 5천 원 대구 기준에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숫자가 있고요. 사실 후원금이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그마한 골목길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연탄을 떼는 세대가 많습니다. 대구에는 한 1,800에서 2,000 가구 정도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봉사나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힘드시더라도 우리 주변에 조금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추운 연말이 지나면 연탄 기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데요. 고물가와 고유가 속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곳곳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박나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아침 기온이요. 어제보다 4.5도가량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대구 9도, 경주 10도까지 오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많이 탁한데요.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릅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